두 번째는요, 오피스텔 지분 2일 만에 1,000만 원 벌었다. 요거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용돈벌이로 제가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매 사건이고요. 파주 문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산에 이러한 아파트가 나왔는데 얘가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요. 전체 중에 일부 지분만 나왔다. 그래서 금액이 어때요? 감정가가 3,90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때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70%대 제가 단독으로 2,811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2,811만 원에 낙찰받았다. 왜 낙찰을 받았을까? 왜 이 금액을 썼을까?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이제 지분 물건인데요. 전체 중에 일부 소유자의 지분만, 과반수 이하의 지분만 나온 거를 제가 낙찰 받은 겁니다. 자,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고양시고요. 여기가 서울시고요. 여기가 의정부예요. 우리 물건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서울에서 한참 가야 돼요. 의정부에서 한참 가야 돼요. 고양시에서 한참 가야 돼요. 여기 개풍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에. 개풍군. 여기가 더 가까워요. 서울보다. 요런 지역이에요. 파주의 문산이라는 곳은. 파주에서도 굉장히 위에 있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겠죠. 관심이 떨어지니까 경쟁이 낮아지겠죠. 경쟁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금액이 낮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입찰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경의중앙선 문산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철이 다닙니다. 지하철이 다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경의중앙선 문산역 나가자마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초역세권 아파트. 그나마 비록 서울보다 북한이 가까운 지역에 있지만은 서울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하철의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다. 나홀로 아파트다. 뭐 어떻습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권리 분석을 해야겠죠.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따라서 권리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는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백땡땡 씨가 전입일자가 2009년에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말소기준 등기가 2022년도 서울 보증보험에 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보다 백땡땡 씨의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확정일자도 없고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고 만약에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다면 저는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되겠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이 물건이 왜 지분으로 나왔냐 봤더니 상속으로 인해서 1명, 2명, 3명, 4명으로 나눠져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성함이 나오고요. 뒤에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보면은 31년생, 57년생, 61, 63 그리고 한 분은 성씨, 나머지 세 분은 한씨예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분이 어머니구나. 나머지 세 명은 자녀구나. 사망하신 분은 아버지예요. 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지분 비율도 이렇게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분의 소유권이 지금 경매로 나온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상속이요 2020년도 6월 1일에 진행이 됐고 실제 소유권 이전이 2022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지금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 분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 이 물건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녀들 중에 한 분의 주소지도 어디로? 바로 이 물건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요 2020년도
즈음에도요. 자, 그렇단 말은 기존에 지금 2009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는 이 백 씨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예요? 이분이 지금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자녀 중 한 분의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분이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높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좀 어려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어머니 지분 있죠? 이분이 누구한테 갔다? 한은숙님한테 갔어요. 9분의 3이 요분한테 상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한 분, 큰언니예요, 큰언니. 한혜숙님의 지분이 누구한테 갔다? 한은숙님한테 또 갔다. 징여입니다, 징여. 자, 지분이 누구한테로 모여지고 있어요? 한땡숙님한테 모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지분 현황이 처음에는 4명이었는데 현재는 2명으로 압축이 됐죠. 요거 한 분이니까. 한은숙님이 9분의 7을 갖고 있는 거고요. 9분의 7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한땡섭님이 9분의 2를 갖고 있다. 2명으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 한희섭님이 9분의 2 지분만 경매로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한땡숙님의 주소지는요, 이 물건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이분이 진성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소유자의 주소지와 이 어머니의 주소지가 이 물건지로 되어 있을까? 집 한 칸을, 방 한 칸을 임대를 줬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면 보증금이 매우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그쵸? 크게 문제될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가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럼 바로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야겠다. 자, 여기는 지금 매매가가요. 전체 물건이 지금 104평방미터인데요. 1억 9천, 2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나와 있었단 얘기예요. 자, 여기 실거래가를 보니까 최근에 거래된 게 여기 1억 9천짜리가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14층. 그리고 작년 초에 1억 7,800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 요 중간값을 하더라도 1억 8천이 되겠다. 그쵸? 지금 이 물건도요, 9층이니까 층이 나쁘지 않거든요. 층이 나쁘지 않아요. 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 물건의 가치를 1억 8천으로 잡는다. 그리고 이게 지분이 얼마죠? 9분의 2라고 했죠. 9로 나누고 9분의 1을 곱하면은 자 4천만 원의 계산값이 나옵니다. 대략 4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금액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가 4천에 나왔고요. 얼추 맞네, 그죠? 네, 그리고 어때요?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2,700까지 떨어졌다.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뭐 부대 비용 같은 거 빼더라도 한 2,800 정도에 받으면 충분히 전체를 매각을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실제 얼마에 거래되느냐 물어봤더니 실제로도 1억 8천에서 2억 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물건을 줘라. 내가 한번 매수자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입찰을 했는데 어때요? 여기가 서울보다는 북한에 가깝다 보니까 입찰자가 없더라. 단독으로 낙찰 받았죠. 자, 그런데 낙찰 받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2월 28일이에요.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3월 1일이 3.1절 공휴일이었고요. 3월 2일이 됐습니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러더니 상대 측에서 저는 파주에 있는 무슨 법무사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낌을
확 들었죠. 바로 협상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몇 시까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만나서 이러한 계약서를 약정서를 씁니다. 이런 약정서를 씁니다. 제가 이걸 법인으로 받았거든요. 단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은 금일 127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로써 이 물건에 대한 매수 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위 사건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에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갑 제가 사인했고요. 을은 이쪽 대리인이 되겠죠. 그래서 270만 원. 이거 무슨 돈이에요? 요거는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270만 원은 일단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포기 수수료. 그동안 저도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 원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더 주셔야 된다 해가지고 총 1270만 원을 돌려받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잔금을 미납을 하게 됩니다. 잔금을 미납하게 된다. 여기 미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미납을 하면서 저는 약정을 지킨 거고 다행히 3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의리와 신의가 있기 때문에 약속한 거는 지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며칠 만에 네, 단 2일 만에 물건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죠. 얼마 들어왔다고요? 270만 원. 270만 원 넣고 1000만 원 벌었죠. 이것도 다 돌려받았고요. 네, 그렇게도 가능하다.